기록.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생물학 교실의 유승민입니다. 오늘 이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죠. 거기서 림프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해부학 또는 조직학자가 아니라서 조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조직과 관련된 기능, 역할 이쪽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보십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 시간 동안 림프 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요 2 시간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뭘 했으면 좋겠냐 하면 림프 조직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 이제 림프계 또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요거 개별 개별에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특징이 어떻고 그다음에 기능이 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성공적인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림프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이 의외로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더라고요. 면역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갖고 오고 그래요. 림파 또 림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전 찾아보면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또는 워터 ним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ним프는 요정, 뭐 여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림프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의 림파, 이게 물의 여신에서 왔는데 어 1600 년대 1700 년대 라틴어 림파에서 또 그리스어 ним페 이런 데서 온 단어를 고 시기에 올라우스 그다음에 토마스 이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림프 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인파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이제 한자로 인파라고 쓰고 중국 사람들은 림프라고 읽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인파선 이런 식으로 썼다가 이게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 그래서 림프로 고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림프라고 씁니다. 그래서 lymphatic system 이렇게 얘기하면 림프계, 그다음에 림프 자체는 림프액, 액체를 말하고요. lymphatic fluid 이런 말을 쓰고, 그다음에 그 림프액을 담고 있는 관을 림프관, lymphatic duct 이런 말을 쓰고, 요런 lymphatic duct들 사이사이에 강낭콩처럼 생긴 뭐 결절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림프절, lymphatic node 이런 말을 써요. 요거를 예전에는 이제 임파절 뭐 이런 말을 썼었고, 어르신들은 아직도 임파라는 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림파틱 티슈를 채우고 있는 세포들을 림포사이트, 림프 세포 이런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림프계를 림프기관, 림파틱 organ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라는 말들이 이렇게 물과 관련돼 있는 용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계는 영어로 immune syste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림프는 lymphatic system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면역계는 기능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와 조직, 그리고 그 생산 물질까지를 다 포함해서 면역계, immune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림파계는 사실은 그 면역계를 구성하고 있는 선천 면역계, 우리가 innate immunity, 그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획득하게 되는 적응 면역계, adaptive immunity 이렇게 두 개 나뉘는데, 선천 면역계는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이고, 그다음에 적응 면역은 태어나서 미생물에 노출되면서 갖게 되는 면역이에요. 또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갖게 되는 면역. 이런 걸 우리가 적응 면역 또는 후천성 면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림프라는 단어는 사실은 후천성 면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혼용해서 씁니다, 용어 자체는. 뭐 말이 완전히 틀리다고 해서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계와 림프계를 혼용해서 씁니다만 면역계가 훨씬 더 큰 정확한 이름이고요. 림프계는 그냥 옛날부터 써왔던 전통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 이렇게 얘기하면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에 를 우리가 면역세포 immune cell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의 종류가 많거든요. 뭐 단핵구, 큰 포식세포,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자연 세례세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적응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보면 B 림프구, T 림프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계 그러면 이 B 림프구, T 림프구와 관련된 것들이 더 크다. 관련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들을 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림프 조직 자체는 면역계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림파틱 티슈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면역 조직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게 이제 구성되는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 분류 체계가 이제 산만한 림프 조직.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좀 산만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른 ADHD라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데 전 그 산만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걸 diffuse lymphatic tissue 이게 왜 산만할 수 있냐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 주는 껍질 캡슐이 없어요. 그래서 산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의 모든 장기의 결체 조직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산만 림프 조직보다 쪼끔 더 치밀한 조직들이 발견되는데 덩어리 형태로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림파틱 노듈이란 말을 써요. 림파틱 노듈. 요것도 캡슐은 없지만 그 림프 조직들 림프 세포들이 둥근 덩어리 모양으로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림파틱 노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하나씩 둘씩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무리지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도 캡슐이 없기 때문에 안팎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림프 세포들이 모여 있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organ 기관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면 안과 밖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림프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껍질이 있어요. 캡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림프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비장도 있고 그다음에 흉선 티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산만 림프 조직 diffuse lymphatic tissue 어디서 발견될 수가 있냐면 몸 전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요 그림 보시면 요 진하게 염색되는 게 핵들이거든요. 예 H 염색으로 염색된 것들인데 그 림프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지금 커서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디퓨즈 림파틱 티슈라고 글씨 써 있는 요런 부분들이 몸 구석구석에서 발견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상피세포 표면 밑에도 요렇게 밑에는 뼈고 고 사이에 어 이렇게 산만하게 림프 조직이 있는 그 림프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물에서는 캡슐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들이 나지는 않지만 염색을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런 림프들이 좀 더 둥글게 많이 모여 있는 조직을 우리가 림프이드 노듈, 림프 소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긴 주로 장, 점막 아래에 있는 둥그런 거 보이죠? 짙은 보라색으로 염색돼 있는 둥그런 조직. 그다음에 소장에 요렇게 보면은 요 페이어스 패치라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렇게 노듈이 하나 둘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런 구조물들 형태로 발견되는 림프 조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림프 기관, 림파틱 오르간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안과 밖을 구분하는 캡슐 또는 껍질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흉선입니다, 흉선. 흉선은 티무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시면 껍질이 있고요. 그 안에 T세포가 잔뜩 모여 있어요. 우리가 T 림프구 또는 T세포라고 부르는 이유는 흉선에서 발견됐기 때문이야. 흉선이 영어로 티무스, 사이머스 이렇게
그 발음하는데 그 T를 따서 T세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기관은 이제 림프 기관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림프 조직 그다음에 림프 기관은 결국 면역 세포인 림프구 플러스 일부 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을 우리가 림프 조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왜 모여 있느냐?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림프 세포들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면역 세포들은 종류가 다양한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모여져 있는 데가 림프 조직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항원 제시세포와 림프구의 상호작용에 의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범죄 현장을 발견했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어디로 달려가요? 가까운 파출소. 그죠? 파출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 신고를 받아 가지고 출동하고 하는 반응을 하는 데거든. 그렇게 동네 군데 파출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림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달려가서 "범죄가 일어났어요."라고 얘기할 때 그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항원 제시세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있는 경찰들은 림프구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결국은 한 군데 모여 있고 주소가 있어야지 그걸로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 조직에서는 면역 세포가 분화하고 또 성숙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 림프 조직을 나누어서 얘기할 때 1차 림프 기관 그다음에 2차 림프 기관 이렇게 나누는데요. 1차 림프 기관은 뭐 하는 데냐면 이 림프 세포의 수명이 대략 일 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 주일 정도 지나면서 자기 할 일이 없으면 죽어서 없어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는데 계속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충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서 새롭게 면역 세포를 보충하는 기관 그걸 우리가 1차 림프 기관 (Primary Lymphoid Organ) 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보면 골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흉선 이런 데가 1차 면역 기관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또 뭐랑 비슷하냐면 군인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의무복무하잖아요. 1년 반. 그리고 제대하잖아. 면역 세포도 그래요. 한 일 주일 동안 있다가 다 없어지고 말거든. 사실 죽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끊임없이 골수에서 세포를 만들고 흉선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든 다음에 조직으로 내보내거든요. 그 조직 속을 돌면서 역할을 하다가 한 일 주일 정도 지나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면 죽어서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 그런 면역 세포가 가서 면역을 일으키는 곳 그게 바로 2차 림프 기관이에요. Secondary Lymphoid Organ.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림프 기관은 만들어져서 교육받는 곳이고 2차 림프 기관은 교육받은 뒤 배치되어서 자기 일을 하는 곳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런 1차 림프 기관과 2차 림프 기관이 모여서 림프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되게 복잡하지만 또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림프 기관의 골수와 흉선, 본 매로와 타이무스 또는 티무스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림프구가 성숙하고 또 분화되는 곳이고 그래서 생산적 림프 기관 (Generative Lymphoid Organ) 이란 말들을 씁니다. 이 중에 골수, 본 매로는 여기 뭐가 있죠?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줄기세포, 스템셀이 있고요.
이 줄기세로부 세포로부터 이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에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면역 세포들이 이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면역 세포들이 간이나 아기의 간이나 태아의 간이나 비장에서 만들어지다가 점차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비율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만드는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간 비장 또는 골수에서 있는 줄기세포로부터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혈구 생성 과정, 헤마토포이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혈구에는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적혈구도 있고 그다음에 백혈구도 있는데 그 백혈구가 바로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골수에 스펀지 상태로 돼 있는 그물 같은 구조, 망상 구조에 레드 메로우 빨간 적수질이죠. 여기서 혈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수 아시죠? 요 본래 주로 이제 뼈의 긴 뼈 쪽에서 주로 어 혈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20 대잖아. 가장 많이 어 저기 피가 만들어지는 데는 어디냐면 머리뼈, 의외로 머리뼈, 그다음에 흉골 가슴뼈, 그다음에 갈빗대, 그다음에 골반뼈, 그다음에 대퇴골 위쪽 이런 긴 뼈의 끝부분 이런 데에요 주로. 그래서 여러분 머리 그다음에 가슴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피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골반뼈도 소중하죠. 그래서 골수 이식 같은 거 할 땐 보통 골반뼈에서 뽑아내요, 그 골수를. 뽑기가 편하거든. 여러분 이제 해박뼈 쓰니까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프로세스 알죠? 이렇게 만져지는 데 있잖아. 고기에다 주사 바늘을 쫙 꼽으면 골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조혈 작용을 통해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조직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그 림포이드 스템셀에서는 B 림포사이트, T 림포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마이엘로이드 스템셀에서는 뭐 모노사이트 또는 그래뉼러사이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B 림프구, T 림프구는 이따가 얘기할 거고 모노사이트는 단핵구라고 번역되고 이게 나중에 분화가 되면 단핵식 세포계 이렇게 해 가지고 대식 세포 또는 큰 포식 세포라고 불리는 탐식 작용을 하는 세포로 분화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뉼러사이트는 과립구라고 번역되는데 이거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다 들어봤죠, 그죠? 제가 딴 시간에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됩니다. 골수에서 그렇게 조혈작용에 의해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흉터는 뭐냐? 흉터는 이 가슴의 양쪽 폐 사이 뒤 흉골 뒤에 중격동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돛담배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두 개의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크고요. 그다음에 점점 이제 사춘기 때 성숙기 최대에 이르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쯤 최대예요. 13 세, 14세 이때 최대에 이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21 살, 22 살쯤 되잖아. 그죠? 이미 퇴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옛날 같지 않은 이유는 흉선이 이미 퇴화됐기 때문이에요. 저같이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은 흉선 기능이 10%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요. 이 흉선은 T세포를 교육시켜서 T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해요. 까지 말씀드렸던 게 1차 림프 기관이고 2차 림프 기관에는 뭐 림프절, 비장 그다음에 우리가 충수 뭔지 아시죠? 맹장이라고 불리는 거. 맹장염 걸리는 그 충수 그다음에 편도 목에 있는 거 그다음에 페이스 패치 이건 소장에 있는 거 이런 작은 림프 노듈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에 면역 세포가 항원과 반응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차 림프 기관을 또 말초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그래서 페리페럴 림포이드 오르간 이렇게
그래서 말초 림프 기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만하게 있을 수도 있고 노듈 형태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캡슐 껍질을 가지고 있는 organ 형태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말초 혈액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점막 조직계라고 별도로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mucosal immune syste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말초계 중에서 면역계 중에서 호흡기 또는 소화기 이런 데 있는 점막 부분에 있는 특수한 조직들이에요. 여기 보면 T 림프구도 있고 B 림프구도 있고 그다음에 대식세포, 마크로파지 또는 큰 포식세포라고도 그래요. 그러는 세포들이 느슨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조직들이고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점막을 통해서 호흡기가 됐든 소화기가 됐든 미생물들이 침입하잖아요. 그것들을 방어하고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발달된 시스템인 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외래 물질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그중에 면역 세포가 반응해야 될 것, 반응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해 냅니다. 그죠? 세균 중에서도 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막아내고 영양분이 될 것들은 흡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점막 면역계의 특수한 작용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MALT라고 보통 쓰는데 Mucose Associated Lymphoid Tissue 약자로 MALT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소장의 폐스 패치, 맹장의 충수에 있는 림포이드 폴리클, 목에 있는 턴실 편도, 그다음에 상부호흡기, 기관, 기관지, 그다음 뭐 이런 데 있는 submucosal lymphoid system 이런 것들이 점막 면역계에 들어가요. 이러한 점막 면역계, 점막 연관 림프 조직을 또 뭐 기능에 따라서 또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제 bronchus associated lymphoid tissue는 호흡기죠. BART, 그다음 소화기에 있는 건 GART, 코에 있는 건 NART, 피부에 있는 거는 뭐 SALT죠. 이게 skin associated lymphoid tissue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혈관에 있는 BART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면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어 굳이 구분해서 쓰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보면 이제 구강 조직에도 이렇게 느슨한 조직들이 있죠. 노듈 형태로 림파틱 티슈들이 있는 것들이 입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침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덩어리진 노듈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 발견되죠. 이런 게 이제 점막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점막 말고 일반 피부 밑에도 면역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cutaneous immune system 표피 면역계라고 불리는데 원래 피부는 정상적으로 면역 방어를 하는 기관이에요. 정상적인 피부를 뚫고 미생물들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가 상처가 나서 미생물들이 들어오면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표피 면역계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미생물 또는 항원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표피 면역계입니다. 피부의 면역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피부를 뚫고 이제 미생물들이 들어오면 그 피부 조직 속에 여러분들 이제 피부 조직 배웠죠? 거기 보면 뭐 랑겔한셀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그다음에 덴드리틱 셀 배웠습니다. 수지세포. 이런 세포들이 그 항원을 캡처해요, 캡처.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동을 시작해요. 항원을 캡처한 덴드리틱 셀들이 이동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까운 림프노드, 림파절로 림프절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림프절은 어떤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T세포, B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아까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파출소. 이 덴드리틱 셀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항원 제시 세포야. 항원을
캡처를 해 가지고 림프절로 가서 T세포한테 전달시켜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이고, 이러한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표피 면역계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성공적으로 진급을 하고 나면 면역학 시간, 감염과 방어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아 이런 구조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조직 외에도 비정상적인 림프 조직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ectopic lymphoid system 이렇게 얘기해요. ectopic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쓰이냐면 우리가 왜 자궁의 임신 이런 말 들어봤죠? 그 ectopic pregnancy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임신이 되면 자궁 내에서 임신이 돼야 되는데 그 배아가 자궁 바깥에서 발견되면 ectopic pregnancy 이런 말을 쓰는데, 그 ectopic라는 건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염증 생긴 거야 쉽게 얘기해서. 뼈 조직이나 다른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과다하게 림프 기관들이 가서 구조화되어 있는 뭐 형태들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림프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말 림프 조직에서도 보면 캡슐 없이 림프구들만 모여 있잖아.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병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림프 조직에 대해서 뜬금없이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림프계가 있는 거는 이제 알겠죠. 그러면 기능이 뭐냐? 우리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조직액을 혈류로 돌려보내는 역할. 어? 무슨 얘기죠?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소화기관에서 온 지방을 혈류로 전송하는 역할. 어?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기 배울 때 뭐 암주간이란 말 배웠나요? 소화기에서 그 지방 흡수하는 그때 이 림프계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방어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것도 면역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 1번 조직액을 혈류로 돌려보내는 것과 면역 반응 기능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혈액 순환이 되죠. 심장과 좌심방, 우심방 뭐 이렇게 해서 폐와 조직을 피들이 막 돌면서 폐 속에서 가져온 신선한 산소를 말초 혈관을 통해 가지고 몸 전체 구석구석에 넣어 주고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폐를 통해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동시에 노폐물들도 제거해 주고 하는 blood circulation system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배웠을 거고. 그런데 동맥,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을 artery, 동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있는 관을 정맥, 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아테리를 atriole, 소동맥, 그다음에 작은 정맥을 venule, 그다음에 소정맥 이런 말을 쓰고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게 뭐죠? 모세혈관, 캐필라리예요. 그죠? 그러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빼오기 위해서 혈액들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혈장이 조직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체액들이 다시 정맥으로 오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거 생리학 시간이나 이때 배우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동맥 쪽에서는 10 mmHg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피가 빠져나가요, 조직으로. 그다음에 혈액 쪽에서는 7 마이너스 7 mmHg 정도의 압력으로 피를 빨아들입니다. 어?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 얼마 차이가 나요? 3 mmH 정도 차이가 나잖아. 물이 10 만큼 들어가고 7 만큼 빠져나오는 거야. 나머지 3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걸 처리해 주는 기관이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조직학적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동맥과 정맥이 소동맥과 수정맥이 있고 림프관으로 캐필라리 모세혈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10 만큼 빠져나가고 7 만큼 들어오면 남는 물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은 림프관들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액들이 림프액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다시 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온몸을 다시 순환하게 되면서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돼 있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여분의 체액들이 그 interstitial fluid 세포 간질액이죠. 이게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irculatory 시스템은 blood circulatory system도 돼 있고, 그다음에 lymphatic circulatory system도 되어 있는데 사실 두 개는 서로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세 림프 기관을 한번 보면 림파틱 카필라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맹관이에요. 맹관. 눈 멀었다 하는 그 맹자를 쓰는데요. 혈관은 서로서로 연결돼 있는데 림프관은 끝이 끝나. 우리가 맹관이라고 그러죠. 맹장도 왜 맹장이라고 그래요?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맹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관으로 돼 있는데 그 대신에 보시면 flap like mini valve 이렇게 돼 있는데 세포들이 구성이 이렇게 해서 열렸다 닫혔다 닫혔다 하면서 그 안으로 뭔가 액체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느다란 섬유가 있어 가지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언뜻 봐도 이쪽으로 여분의 체액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를 모세 림프관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동맥과 정맥은 심장의 박동을 통해 가지고 추력을 얻어서 움직이는데 모세 림프관은 그런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들이 이 움직이면서 림프액을 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림프액은 그 간질에서 생성되고 그다음에 림프 카필라리를 통해 가지고 액들이 들어가면서 림프액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림프액은 본질적으로는 혈액의 혈장과 똑같아요. 물이 94%고 약간의 고형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세포들이 있는데 주로 림프구는 T 림프구, B 림프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형질 세포라는 게 있어요. 플라즈마 셀. 이거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B 림프구예요. 형질 세포는. 형질 세포는 활성화된 B 림프구가 플라즈마 셀입니다. 그다음에 혈장과 동일한 전해질 구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요소, 크레아티닌, 아미노산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노폐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 가지고 있고, 칼슘, 인, 염소, 포도당 이거는 새롭게 공급되는 영양분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응고인자, 혈장호소, 효소, 황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혈장이랑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림프액이 순환하는 통로가 림프관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아까 만들어진 림프 캐필라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점점 더 큰 림프관이 되는데, 동맥, 정맥은 심장의 박동으로 이동하지만 림프액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순환되기가 힘드니까 거꾸로 역류하지 말려고 밸브가 달려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요 조직에 V라고 되어 있는 밸브가 있어서 원웨이 체크 밸브야. 그래서 한쪽으로만 림프액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림프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이거 원래 동영상인데 여기서는 동영상 저기 안 돼서 못 보여주네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 줘야지 림프액 순환이 빠르고요. 잘 되고,
만약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몸이 부어요. 붓는 이유가 림프 혈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날씬하게 유지하고 싶고 그러면 근육을 잘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림프관들이 여기 보시면 녹색 그림처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잘 보시면 고 림프관이 녹색 가늘은 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점처럼 돼 있는 콩알처럼 돼 있는 게 있죠. 그것들이 림프절이에요. 이 림프관은 림프절 림프관과 림프관 사이에는 이런 림프절들이 있고요. 또 보면 림프절의 분포가 특징적으로 뭉 뭉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잘 보시면 목에 주로 뭉쳐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양쪽 겨드랑이 안쪽에 뭉쳐져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타구니 양쪽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액와부라고 그러는데 팔꿈치 안쪽 그다음에 무릎 뒤쪽 이런 데에 림프절들이 좀 뭉쳐져 있어요. 요렇게 특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몸 안 또는 몸 바깥에서 아까 항원 지식 세포들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동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림프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런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 막 여러분 흙 갖고 놀 일은 별로 없지만 놀다가 뭐 발이나 손 같은 데 상처가 생겨서 세균침이 일어나면 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가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어릴 때 워낙 험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염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이 덴드리틱스를 타고 들어와서 그 쇠 림프절 또는 애가 림프절 뭐 이런 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림프관들은 체계적인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체 말단에서 만들어진 림프액이 림프관을 따라 쭉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혈류랑 다시 합치게 돼요. 그래서 다리에서 온 림프관들은 허리 부근에 유미저수지, 유미조라는 게 있어요. 유미조. 유미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 그림에 이 마우스가 안 보여서 배 가운데 아오르타라고 있고 그 위에 시스테르나 칠리라고 있죠. 시스테리나 칠리. 여기가 유미조고요. 여기서 흉관으로 연결된다고 돼 있는데 흉관은 그 위에 있는 소라식 덕트가 흉관이에요. 가늘고 긴 관이 아오르타 대동맥을 따고 쭉 올라가 있죠. 그리고는 쇄골하 정맥으로 연결 유입됩니다. 쇄골하 정맥으로 유입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시스틴이나 칠리라고 있죠. 그게 쭉 위로 올라가서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다리에 있는 림프들이 다리에 있는 림프들이 어디로? 좌측 쇄골하 정맥으로. 좌측. 그래서 내 다리에 있는 피들은 림프액들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그럼 오른쪽은 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사람이 한쪽은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한쪽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양쪽 다리 그다음에 왼쪽 팔, 왼쪽 얼굴에서 온 림프액은 좌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오른쪽 팔, 그다음에 오른쪽 얼굴, 오른쪽 상반신에서 온 림프액들은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우측,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림프절을 거치게 되는데 림프관 따라서 분포해 있는 계란같이 생긴 또 강낭콩처럼 생긴 구조물을 우리가 림프절 이게 이제 캡슐로 쌓여 있으니까 올간이에요. 바깥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캡슐이 있고 바깥쪽을 우리가 콜텍스라고 얘기하고 안쪽을 메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콜텍스나 메둘라
다 림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르텍스 부분에 저미널 센터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면 좀 복잡하지. 저미널 센터, 종자 중심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활성화된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저미널 센터예요. 저미널 센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미널 센터야. 림프구의 저미널 센터. 그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제 수질 메듈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림프액은 어퍼런트 림파틱스에서 들어와서 림프절을 통과해서 이퍼런트 림파틱스를 통해서 배출된다. 이거 그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림프 세포가 순환은 되는데 그 중간에 거치는 기관이 어디? 바로 림프절인데 림프절은 캡슐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다음에 그 캡슐 안쪽에 바깥에 코텍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로 몰리는 메듈라 수질이 있어요. 그 코텍스에는 저미널 센터 종자 중심이라는 게 있고 그 종자 중심에는 림프구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림프액은 어퍼런트 림파틱 베슬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코텍스를 거쳐서 메듈라를 통해서 이퍼런트 림파틱 베슬로 나가게 됩니다. 뭐가 나가죠? 림프액이 나가는 거예요. 림프액이 그렇게 흘러나가요. 림프액 속에 세포가 있다고는 그랬죠. 그죠? 림프구가. 발견은 되는데 그렇게 많은 림프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림프구들은 주로 혈액하고 림프절에서 발견돼요.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게 림프구하고 림프액의 순환이 과정이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림프액의 순환 과정입니다. 모세혈관 사이에서 나온 간질액이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유미조 거쳐서 흉관 거쳐서 그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림프액은 다시 혈류로 유입이 되는데 양쪽 다리, 왼쪽 팔, 왼쪽 몸은 좌측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른쪽 팔, 오른쪽 반머리, 상체 쪽은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쇄골화정맥으로 유입되고 또 좌측 쇄골화정맥으로 유입되고 코스가 다르다라는 거를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림파액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림파틱 서큘레이션은 잉여 간질액을 혈류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돌려보내느냐?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의 양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이제 70kg 기준으로 하면 77이 49 한 50리터 정도 물이 있잖아요, 몸에. 그중에 혈액이 그 이제 한 50리터 정도 되죠. 혈액은 한 5리터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죠. 근데 림프액은 하루 종일 도는 양이 한 3리터 정도 되니까는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림프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림프액이 잘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부종도 있고 심장이 안 좋아서 정맥이 잘 안 빠져서 생기는 부종도 있고 정맥이 잘 안 빠지면 굉장히 급하게 부종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림프액의 흐름이 잘 안 좋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몸이 퉁퉁 붓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암 수술하면 우리가 림파제를 뽑아내거든요. 끊어내면 림파틱 덕트가 막혀. 그러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 되면 고탄력 스타킹 같은 거 신겨서 부종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또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뭐 그렇게 흔치 않는데 기생충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제주도에서 또는 일본에서 많이 있던 건데 사상충이라는 게 있거든. 뭐 심장 사상충 이거는 개한테 걸리는 거고 필라리아라고 그래 가지고 제주도 땅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 흙 속에 있던 사상충이 발 뚫고 들어가서 어디에 기생했냐면 아까 봤던 그 사타구니에 있는 임파절에서 기생을 하면서 그 임파절을 막아 버리니깐 하지에 림프액 순환이 안 돼서 퉁퉁퉁퉁 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는,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고환, 불알 거기가 퉁퉁 붓는 그런, 그래서 엘리판티아시스라는 게 코끼리처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원인은 바로 림프 혈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림프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거기에 관여하는 어 조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어 다음 쉬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그러한 그 림파 기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거기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어 그러면 림프액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림프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 림프를 채우게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림프의 기능, 림프관의 기능, 림프계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압력 조절, 체액 조절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화, 어 지방 흡수에 관여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유해한 미생물 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역할 하는 게 바로 림프계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계라는 말을 쓰지요. 림프계라기보다는 면역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방어 기능에 이제 특이적 방어와 그리고 specific defense와 비특이적 방어, non-specific defense가 있는데 특이적 방어를 우리가 특별히 면역 immunity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 이 면역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방어라는 단어가 좀 섞여서 쓰이긴 해요. 그런데 이 특이적 방어는 또 이런 게 복잡하지. 체액성 면역과 세포 면역, 매개 면역으로 나뉩니다. 면역하기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뭐 회복만큼 어렵진 않아요. 회복은 외울 게 너무너무 많잖아. 자신과의 싸움이잖아. 기억하면 까먹고 기억하면 까먹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한 1 년, 2년 지나고 나면 또 까먹거든.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이 땅과 배우는 선생님들이 속 없이 물어보시면 "너네들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니만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기본을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쪽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 면역학도 배워야 외워야 될 단어들이 많아서 좀 어려워요. 체액성 면역, humoral immunity. 근데 humoral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우리 눈 배울 때 눈 안방수 뭐 할 때 aqueous humor 들어봤죠? humoral 이러면은 물이란 뜻이야, 물. 그죠? 그래서 이거는 B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B림프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극을 받으면 플라즈마 셀, 형질 세포로 분화하거든요. 그리고는 항체라는 걸 생산해, 항체. 그 항체는
물속에 녹아 가지고 몸 구석구석으로 가서 기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체액이 가는 데서는 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체액성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방 접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야. 그다음에 세포맥의 면역은 셀 메디에이티드인데 여기 C 빼야 된다. 메디케이티드가 아니라 메디에이티드입니다. 임뮤니티인데 T 림프구가 관여해서 근데 이건 왜 세포성 면역이라고 이름이 붙냐면 T 림프구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생산하긴 하지만 자기가 직접 타겟으로 가서 죽여요. 그 타겟을 죽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가서 다른 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해서 세포성 면역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면역학 시간에 좀 자세히 배워야 돼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비만 세포, 자연세례 세포, 호중구, 호영기구, 호산구, 단핵구, B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림프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도 약간의 림프구와 형질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액은요, 세포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혈액은 헤마토크리트라고 그러지? 피를 뽑으면 이렇게 원심 분리시켜 보면 절반 이상이 건디기잖아요. 그죠? 고형 성분. 그죠? 적혈구, 백혈구.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한 40% 정도인가? 그게 물이잖아. 혈장. 거기서 피브린 같은 거 제거하고 나면 혈청이 되는 거고. 그런데 림프는 보면 세포가 별로 많지 않아. 다 물이야.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차이가 많죠. 그런데 이제 면역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림프구가 있는데, 림프구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질이 많지 않고 진하게 염색되는 세포핵이 많아. 그게 B 림프구가 또 T 림프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지 상태, 휴지기 상태의 림프구고, 이게 활성화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뀝니다. 세포질이 많이 늘어나 있고 세포질 속에 둥글둥글한 과립들이 보이죠. 이런 거를 이제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형태로 분화됩니다. 분화되면 왜 분화되냐면 항체 생산하려고 분화되는 거야. 혈액세포에는 적혈구가 제일 많지만 백혈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있고, 거기에 단핵구, 림프, 큰 포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형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그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있는 거예요. 오른 왼쪽 그림에 보면은 적혈구가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염색돼 있는 다양한 모양의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백혈구고 류코사이트라고 불리는 것들. 그중에 보면 이렇게 진한 동그란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질이 작은 세포들이 보이죠? 그걸 이제 림프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조직학 하는 분들은 염색해서 보고 세포들을 골라내시기도 하십니다. 이 림프구는 적혈구에 비해서 좀 크지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분홍색으로 이쁘게 보이는 것들이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크기가 보통 한 10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 평균 한 8 마이크로 정도 되고 두께가 한 4 마이크로 정도 돼요.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고, 얕은 부분은 두께가 한 2 마이크로 정도 돼. 그런 바이컨케이브하다고 그러는데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그렇다고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비해서 이 림프구는 한 크기가 한 12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 좀 크죠. 그리고 NC 레이쇼가 높다. N은 뉴클레우스 핵이고요. C는 사이토플라즘이거든. 그래서 NC 레이쇼가 높다라는 뜻은 뭐냐면 세포를 이렇게 보면 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다. 핵의 사이즈가 변하겠습니까? 세포질이 적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둥근 핵 속에 염색체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포질은 옅고 송글고 과립이 없고.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다른 혈액세포처럼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성숙되면서 B세포 또는 T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면역 반응 중에서도 후천성 면역 반응인 적응 면역 반응을 담당하게 돼요.
림프구는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전체 수가 5 곱하기 10의 11승계. 12, 11승계면 몇 개야? 5천억 개.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이 5천억 개의 세포가요. 일주일이면 다 없어져. 그리고 또 생겨. 그러니까는 골수에서 끊임없이 이런 적혈구, 백혈구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빈혈, 면역 결핍 이런 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림프구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 대부분인 65%는 3분의 2 정도 되잖아요. 그게 림프기관, 주로 림프절하고 비장에 있어요. 그다음에 15%는 위장과 호흡관의 점막 림프 조직에.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80%. 그다음에 10%는 골수에. 이 골수에 있는 10%는 만들어지고 있는 림프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숙된 림프구 중에 활성화된 림프구가 다시 골수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합치면 90%. 그다음에 4%는 피부에. 왜 100%가 안 되지? 4%는 아까 피부 점막 조직 같은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거고 2%만이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조직 형태로 어 뭉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림프 속에는 훨씬 더 적은 이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림프액의 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림파틱 카필라리에서 시작돼서 림파틱 덕트를 통해서 림프절을 통해서 하부 조직은 뭐 시스테리나 칠리 소라식 덕트 통해서 그다음에 좌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오른쪽 팔 몸에 있는 것들은 림파틱 카필라리를 통해서 림프절을 통해서 다시 우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림프구도 림파틱과 혈액에서 다 발견이 되는데 순환을 하는데 이거는 얘기가 쪼끔 달라. 어디서 주로 문제 순환이 일어나냐면 림프절에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림프절도요. 조직이라서 먹고 살아야 돼. 무엇을 먹고 사냐면 산소를 먹고 살고 노폐물을 만들고 그걸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림프절 안에도 작은 소동맥과 소정맥이 있어요. 캐필라리도 있고. 이해하죠? 그래야 산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잖아. 림프구는요. 이때 동맥을 타고 림프절로 들어갔다가 정맥을 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카필라리를 지나서. 그런데 이 림프절에 아주 이상한 구조물 하나가 있는데 고 구조물이 여기 그림 보시면 있는 하이 엔도셀리얼 베뉴 HEV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HEV라는 구조가 그러니까 정맥에 카필라리 정맥에 림프절에 있는 카필라리에 있는 구조물인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선택적으로 림프구들을 뽑아다가 자기 림프 조직으로 끌어당기는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림프구는 아까 림프액이 만들어질 때처럼 그 림파틱 카필라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림프절에서 림프 조직 림파틱 덕트로 들어갑니다. 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들은 혈액을 타고 혈류를 돌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림파절로 들어가는 거는 하이 엔도셀리얼 베듈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엔도셀리얼 베듈은 혈액 속의 림프구가 직접 림프절로 이송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림프절, 편도, 아데노이드, 폐혈관, 충수 같은 비장 빼고는 다 거의 모든 2차 면역기관에서 발견돼. 그래서
우리가 림파틱 오르간 또는 림파틱 티슈가 뭐라고 그랬죠? 캡슐로 림파틱 오르간은 캡슐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는 둘러싸이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 림프 사이트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HEB 같은 구조물들이 있어서 혈관에 있는 림프구들을 선택적으로 뽑아 가지고 거기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비장은 혈액이 바로 직접 들어가서 적혈구를 모으고 그다음에 백혈구를 모으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HEB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세포들은 막부착 인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HB 세포가 어레신 글라이켐 1 이라고 하는 거를 발현하고 있고요. 이게 림프구 표면에 있는 CD62L L 셀렉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가 결합해서 림프구를 붙잡은 다음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이어 엔도셀룰 베듈은 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능동적으로 L 셀렉틴을 가지고 있는 림프구를 자기 몸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림프절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림파틱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림프구에는 B 림프구, T 림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헷갈리겠지만 자연살의 세포, 내추럴 킬러 셀 또는 NK 셀이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B 림프구와 T 림프구는 후천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고 내추럴 킬러 셀, NK 셀은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학적 특징이나 세포의 특징을 보면 다 림프구예요. 모양을 보십시오. 왼쪽부터 B 림프구, T 림프구, NK 셀인데 구조의 차이 모양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림프구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모양만 보고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단백질, 우리가 마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셀 서페이스 마커 이것들을 종류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CD3이라고 불리는 거는 T세포에 공통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CD19, CD20은 B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CD56은 NK세포에서 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림프구처럼 보이는 세포에 어떤 단백질 CD3이 있으면 이건 T림프구네. CD19와 CD20이 있으면 이거는 B세포네. CD56이 있으면 이건 NK세포네. 이렇게 확인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또 이 특정 표지자가 발달 단계에 따라 발현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 세포의 분화 단계에 따라서 어 나타나는 패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분자 조직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염색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형광광채 붙여서 어 보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그 발현되는 그 양상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세포의 분화 단계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림프구의 세포막 표지자 마커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데 그 체계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물질 이름에 CD라고 붙어 있잖아. CD. 그 CD가 뭐냐면 Cluster of Differentiation의 약자입니다. CD. Cluster of Differentiation. 아까 말씀드렸죠. 림프구가 분화되는 단계에 따라 이 CD 마커에 발현이 됐다가 안 됐다 변하는 양상들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왼쪽 그림 보면 스템셀에서는 CD34가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플루리포텐 그 스템셀을 됐다가 각각 이제 분화되는 세포로 되면 CD45가 공이 발현되고 있으면서 그래뉼로사이트는 CD15, 모노사이트는 CD14, T 림포사이트는 CD3, B 림포사이트는 CD19, 스럼보사이트는 CD61 이런 것들이 발현돼요. 그럼 이제 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T 림프구 같은 경우는 CD45가 공이 발현되는 상황에서 CD3은 다 발현되고 있는데 분화되는 과정 중에 어떤 세포는 CD4번이
발현되고 어떤 거는 CD8번이 발현돼요. 이런 식으로 분화 단계에 따라 발현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또 CD3과 CD45가 발현되는 T세포 중에 활성화된 T림프구는 또 CD25가 발현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 구분이 되는 발현 표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 뭐 CD4, CD8, CD3, CD19, CD20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외우게 되죠. 그런 복잡한 발현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오른쪽 그림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들을 보면 이렇게 CD 몇 번이 발현되는지 그 마커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T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3이 공통적으로 발현되고 CD4가 발현되거나 CD8이 발현되는 마커가 있어요. B 세포는 CD19나 CD20이 CD19와 20이 발현됩니다. 그다음에 수지 세포 덴드라이틱 셀은 CD11, CD123이 발현되고요. NK 셀은 CD56이 발현된다고 얘기했고 스템 셀은 공이 CD34가 발현된다고 됐고 그다음에 대식 세포 모노사이트는 알고 보면 같은 세포인데 CD14, CD33이 발현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몸속에 있는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B 림프구는 항체, 안티바디를 생산하는 림프구인데 말초혈액 림프구 중에서는 5 내지 20%, 림프절 림프구에서는 20 내지 25%, 가장 많이 이제 뭐 차지하고 있는 데가 이제 비장인데 비장에서는 40 내지 4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림프구는. 그런데 새들은 파브리시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주머니 물자에서 성숙돼요. 그래서 물자 파브리시우스에서 성숙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 세포를 왜 B 세포라고 부르냐면 이 물자 오브 파브리시우스에서 성숙된다고 그 물자의 B를 따서 B 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한테서는 이 물자 오브 파브리시우스가 발견이 안 됩니다. 골수에서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이제 표지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 20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포 표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표면에 IG, 임뮤노 글로불린 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쓰는데 이 발견되는데 다른 말로 이거를 B 세포 수용체, B셀 리셉터라는 말을 써요. BCR. 이거는 뭐냐 하면 임뮤노글로불린은 항체예요, 항체. 안티바디. 그런데 이게 막에 B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BCR, B세포 수용체라고 부르고 이게 나중에 활성화되면 분비되기도 하거든요. 분비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항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항체가 됐든 아니면 PCR 형태로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다 합쳐서 면역을 담당하는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쓰고 약자로는 대문자 I, 소문자 G 이렇게 써서 IG 이렇게 씁니다. 복잡하죠? 그다음에 또 FC 수용체라는 것도 있고 MHC 분자도 있고 CD 분자도 있고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B세포 수용체 BCR은 요렇게 생겼는데 B세포 표면에 들러붙어 있지요. 그리고 Y자 형태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면역 시간에 배울 거라서 여기서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걸 이제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B세포 수용체, 면역 글로불린을 B세포 수용체 BCR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 2개, 그다음에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 가벼운 거 2개 이렇게 해서 4개 분자가로 되어 있는데 요 말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요 4개가 다 디설파이드 본드 알죠? SS 본드. 그걸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돼 있어서 공유 결합돼 있으면 한 분자로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냥 임뮤노글로빈은 한 분자야. 한 분자인데
헤비 체인 2개, 라이트 체인 2개. 그래서 각 2개의 헤비 체인과 2개의 라이트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포막에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요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 형성하는 틈이 있잖아요. 요 위쪽에 보면 그 집게처럼 이렇게 뭐 에피톱 바인딩 사이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 뭐 들러붙는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거기에 항원, 안티젠이 끼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BCR이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항원과 결합하게 되면 B세포 내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B세포가 막 활성화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B세포가 뭘로 분화되냐면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로 분화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B세포는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사람에서는 골수에서 성숙되고, 그다음에 새에서는 볼자 파브리시우스에서 성숙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B세포의 성숙 과정이라는 과정은요, 우리가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페리페랄 림포이드 오르간으로 가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이 과정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발생할 때 배웠을 때 뭐 신경세포가 성숙하고 근육이 분화되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 한 번 만들어지면 끝이잖아. 그런데 이 B세포의 성숙은 조혈작용이 있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면역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도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기고, 이게 안 만들어지면 면역결핍증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되는 과정에 보면은 프로 B셀이 됐다가 미성숙 B세포가 되는데, 이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BCR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이제 B세포가 성숙이 돼요. 말초로 가면서 말초도에서도 점점 성숙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숙된 mature B셀이 되잖아요. 그때 이게 항원 자극을 받으면 플라즈마 셀이 돼서 어 항체를 생산하게 되고, 또 일부는 메모리 B셀이라고 하는 기억 세포가 돼서 오랫동안 살아요. 플라즈마 셀은 항체를 생산하다가 죽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성숙 자극을 받지 않은 성숙된 B 세포도 죽어서 없어집니다. 메모리 셀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다음번에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방 접종하잖아요. 백신 예방 접종을 하면 뭐를 만드는 거냐면 이 메모리 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보통 할 때 한 번 맞는 것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맞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더 많은 메모리 셀들을 남겨서 다음에 뭐 다른 항원이나 미생물들이 들어왔을 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B세포가 성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프로 프리 프로 B세포가 프리 B세포가 됐다가 성숙된 B세포가 되는데, 우리가 항원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성숙된 B세포를 나이브 B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나이브 B세포가 어디로 가냐면 림프절에 저미널 센터로 가 있거든요. 거기서 뭘 만나? 항원을 만나. 항원을 만나서 활성화되면 플라즈마 셀로 분화됩니다. 플라즈마 셀은 또 어디로 가냐면 보통 골수로 가요, 골수. 골수에 가서 골수에서 항체를 마구 생산합니다. 생성된 항체는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가지고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B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항원과 만나야 되는데, B 세포는
활성화되기 전에 세포 표면에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BCR, B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B세포 수용체가 항원과 결합하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B세포가 분열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B세포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가 막부착형 항체 BCR을 가지고 있던 B세포가 분비형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비형 항체가 맨 먼저 나오는 분비형 항체가 IgM이에요. 여기 보시면 활성화된 B 림프구가 펜타메릭 IgM을 분비한다. 왜 펜타메릭이냐면 이뮤노글로불은 Y 모양으로 생긴 하나의 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개의 라이트 체인과 두 개의 헤비 체인을 가진 Y 모양의 분자라고 그랬는데, 이 IgM은 까맣게 색깔이 돼 있는데 J 체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이뮤노글로빈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분비가 돼요. 그게 IgM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비가 되면 이렇게 분비된 항체 IgM은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B세포가요, 항원과 만나서 어 활성화될 때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려면 T세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림프구가 뭐 B 림프구가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고 T 림프구가 세포성 면역을 담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T 림프구가 모든 면역 반응의 왕입니다. 대장이에요. 사령탑이에요. T 림프구가 도와줘야 B 림프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T 림프구를 헬퍼 T 림프구라고 그래요. 헬퍼 T 림프구. 이 T 헬퍼 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도움 T세포, 도움 T세포 또는 조력 T세포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조력 T세포 또는 도움 T세포가 작동해 줘야 B세포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B세포 혼자만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항원이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BCR이 본래 B세포 표면에 띄엄띄엄띄엄띄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위쪽에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BCR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자기가 같이 활성화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 BCR 하나가 B세포 안에 넣어 줄 수 있는 신호의 강도는 약하거든. 그런데 여러 개가 뭉쳐 가지고 강한 신호를 넣어 주면 B세포가 분화되기도 한단 말이죠. 아,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네. 자, 퀴즈. 태양섭에게 물어보는 퀴즈다. B세포가 생산하는 항체, 그 BCR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한 B세포가 생산하는 면역 글로불린은 몇 종류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을까요? 음, 모르겠지. 네, 잘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되는데.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한 종류야, 한 종류. 한 종류.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한 B세포는요, 한 종류의 항원 항체만 생산해요. 그래서 태양습이 내가 항 태양습이 내 몸으로 들어오면 태양습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항체는 한 종류의 B세포에서만 만들어진다. 황지가 내 몸에 들어오면 황지에 대응하는 B세포 클론이 새로 또 만들어져야 돼. 얘기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나중에 이제 면역학 할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기능에서.
어 B세포가 들어왔는데 한 B세포가 분열 정식해 가지고 태양습에 대한 항체, 황지에 대한 항체, 체연제에 대한 항체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한 B세포가 활성화되면 내가 태양습에 대해서만 만들고 황지에 대해서는 다른 B세포가 항체를 만들고 체연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포가 만들고 김현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포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5,000 개의 B세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 몸속에 5,000억 개.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항체 종류는 5,000억 개를 넘어가지 못해. 한 클론의 B세포는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든다.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네. 그래서 활성화된 B림프구는 항체를 분비하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 플라즈마 셀로 변해서 여러 그러니까 한 B세포와 클론이 분열 증식을 해 가지고 여러 개의 플라즈마 셀이 바뀌고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즈마 셀은 한 종류의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항원을 제거를 하죠. 플라즈마 셀은 그래서 활성화된 B세포예요. 전반적으로 계란형의 둥근 모양을 갖고 있고 이제 세포질이 커졌죠. 많아졌죠. 그다음에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다음에 과립들이 발견되고 여기서 효율적으로 항체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항체는 멀리 가 가지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들러붙어 가지고 세균을 죽이고 바이러스가 기능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면역 세포가 그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항체는 요렇게 Y 모양으로 생겼고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 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분자고 그다음에 요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 결합되어 있는 FAB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F는 fraction의 약자고 AB는 안티젠 바인딩이란 뜻이야. 안티젠 바인딩.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를 통해서 항원이 결합하게 돼 있고 밑에 부분은 헤비 체인만으로 결합되어 있는 FC 뭐지? 풋볼 클럽이 아니고 FC는 프랙션 C인데 여기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 F에 소문자 C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써져 있네. C는 크리스탈리제이션의 C야 원래. 결정화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 FC는 어디 들러붙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FC 퍼션이라고 돼 있어요. 고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항체는 크게 5 종류로 나눕니다.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유병우 게임 좋아해? 네, 좋아합니다. 영어 잘하니? 아니요, 영어 잘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 봐. 어제 게임을 했어요. 영어로. I played a game yesterday. 영어 잘하네. 근데 이제 그 영어 잘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물어보면 I gamed yesterday 이렇게 쓴 잘못된 말이죠. 게임이라는 말은 미끼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G-A-M-E-D gamed는 I was gamed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미끼가 되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G-A-M-E-D라고 외우면 쉬워. IgG, IgA, IgM, IgE, IgD 5 종류 우리 몸에서 발견되거든. 그런데 그 GAMED 순서가 또 무슨 순서냐면 우리 몸의 농도야, 농도. IgG가 제일 많이 에, 발견되고 그다음에 IgA, 그다음에 IgM, IgE, IgD 순으로 이제 발현됩니다. 그런 5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배웁시다. 조직학 시간에 배울 그래서 그게 항체 종류가 이렇게 보면은 IgG는 Y 모양으로 생겼고 IgA도 Y 모양으로 생겼는데 IgA는 2개 내지 3개 정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통 2 개인 다이머 형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IgM은 5 개 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고 IgE, IgD는 이제 하나씩 있는 이런 기능이 다 달라요. 항체의 기능은 일단 들러붙어서 항원과 달라붙어서 어 뭔가 이 기능을 하는데 옆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항체가 세균에 달라붙어 가지고 세균이 못 움직이게 하는 응집 반응. 그다음에 조그만 단백질과 결합해 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침강 반응.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항원의 기능을 억제를 하고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림프절 조직은 아까 봤죠? 이게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바깥쪽 캡슐이 있고 그 안에 코텍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코텍스 안에 저미널 센터가 있고 그 코텍스의 바깥쪽 부분을 이제 파라코텍스라고 얘기하고 그 저미널 센터 사이에는 트라베큘라라고 하는 뭐 구조물들이 있고 그 안에 메둘라가 밑에 있고 자이너스가 있고 밑에 힐룸 문을 통해 가지고 이페넌트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림프절은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고 그 어페런트에서 시작해서 사이너스를 통과한 다음에 이페런트로 나오는 A to E죠. 외우기는 A가 먼저고 E가 뒤니까 그냥 그 순서로 외우면 좋아요. A부터 시작해서 E. E에서 A로 가지는 않잖아, 알파벳이. 그래서 A로 들어와서 E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그 림프절 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면역 반응이 저미널 센터에서 일어나는데 아까 얘기했죠. 성숙되었지만은 항원과 한 번도 결합하지 않은 활성화되지 않은 거를 나이브 B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플라즈마 B셀이 되면서 IgM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short lived 플라즈마 셀이라고 돼 있어요. 항체 생산하다가 항원이 다 제거되고 나면 플라즈마 셀은 죽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활성화되는 과정 중에 메모리 B셀 난게되고 이 메모리 B셀이 다시 똑같은 항원에 노출되면 다시 오래 사는 플라즈마 셀로 분화되는 것 같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메모리 B셀은 플라즈마 셀로 다시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IgM을 생산했던 세포가 나중에 뭐를 생산하게 되냐면 IgG, IgA, IgE. IgM이 GAE, 지금 개라고 읽는데 GAE, IgG, IgA, IgE를 생산하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면역 시간에 배웁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세포에 뭐 여러 가지 폴리큘러 B셀, 그다음 마지널 존 B셀, B1 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메이저 면역 반응을 담당하지는 않고 전막 면역이나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연구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T 림프구는요. 골수에서 생성돼서 가슴샘, 사이무스에서 성숙되는 림프구고 말초액 림프구의 70~80%를 T 림프구가 차지하고 있고 림프절의 림프구의 70~80%를 또 T 림프구가 차지하고 있고 위장에서도 6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댑티브 이뮤 리스폰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또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T 림프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T세포는 공통적으로 뭐를 발현하고 있다고? CD3 발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분화되면서 CD4나 CD8을 발현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거든. 그래서 CD4를 발현하는 세포를 헬퍼 T세포, CD8을 발현하는 세포를 사이토톡식 T세포 이렇게 외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어떻게 배웠냐면 헬포 T세포라고 해서 헬포 T세포. 헬포 T세포는 CD4를 CD4를 발현하거든. 헬포 T세포. 이렇게 외워두면 나머지는 뭐 외우기 쉽지. CD8. 그래서 T세포 표면 마크에는 CD4나 CD8이나 둘 중에 하나를 발현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놓은 거. CD3은 공통적으로 발현해. 그 다음에 B세포 표면에 BCR이 있었다 그러면 T세포 표면에는 TCR이 있어요. T셀 리셉터, T세포 수용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도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흉선으로 가서 분화가 되고 말초 림프구로 가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게 보면 흉선으로 가서 벌어지는 이 중에 여기 포지티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이라는 게 있다고 돼 있잖아. 선택 과정을 거쳐서 이걸 다 거치게 되면 어떤 세포로 분화하게 되냐면 CD4번 양성세포나 CD8번 양성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선에서 T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 전구세포가 피를 타고 흉선으로 가서 흉선에서 성숙된 T림프구가 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림프절로 가요. 림프절로 가서 있다가 항원을 만나게 되면 활성화되어서 자기가 일하는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요.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기로 합시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 전구세포는 흉선으로 가서 성숙되게 되는데 그때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을 겪게 되는데 그걸 포지티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지티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은 뭐냐면 포지티브 셀렉션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선택받는 게 포지티브 셀렉션이야.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올 때 수능 점수를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포지티브 셀렉션이야.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포지티브 셀렉션이거든. 여기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냐면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야. 그 내 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은 다 죽어요, 그냥. 네거티브 셀렉션은 뭐냐 하면 내 몸과 강하게 반응하면 죽고 약하게 반응하면 살아. 뭘 하지 않아서 선택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범죄 사실 조회를 했는데 범죄 사실이 없어. 그럼 너는 선택돼. 이게 네거티브 셀렉션이거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복잡한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포지티브 셀렉션과 네거티브 셀렉션을 거쳐서 선택돼서 되는데 우리 몸의 MHC 분자를 인식할 수 있으면 포지티브 셀렉션, 우리 몸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지 못하면 네거티브 셀렉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험으로 묻지 않을 거고 시험으로 묻지 않을 거고 나중에 면역학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세포들이 성숙된 세포가 돼서 페리페리로 가게 되면서 그 표면에 다양한 표준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T세포는 T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T셀 리셉터. 요게 알파, 베타로 되어 있는 이건 다이머입니다. 이량체예요. 두 개가 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T세포 수용체는 두 개의 분자가 T세포 수용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 슬라이드에서 MHC 분자와 함께 제시된 짧은 펩티드 항원을 인식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T세포 수용체는 이제 T세포 항원을 인식을 하는데 두 가지를 인식해. MHC 분자와 그다음에 펩타이드. MHC 분자와 함께 결합된 펩타이드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요거 자체는 구조를 보시면 세포 내 부분이 짧아 가지고 요것만으로는 작동을 못 하거든. 그래서 CD3 공통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 CD3 분자, 그다음에 제타 체인 요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역할을 해요. 여기서 MHC 분자는 어떤 MHC 분자냐 하면 내 몸의 MHC 분자야. 이 면역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좀 복잡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도통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학은 막 배울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고 한 10챕터 정도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아 그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MHC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MHC 설명을 해야 되는데 T세포는 MHC와 함께 제시된 펩타이드 항원만 인식해요. MHC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라는 건데 말이 복잡하지. 주조직 적합성 항원이야. 이거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 우리가 조직을 이식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게 MHC인데 이 거부 반응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만 이 MHC가 작동하기 때문이었고 그 MHC가 이 T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T세포는 TCR을 통해서 항원을 인식하는데 그 항원을 인식할 때는 우리 몸이 주는 MHC 분자와 그다음에 그 MHC 사이에 껴 있는 펩티드, 단백질 쪼가리인 펩티드를 인식한다라고 이해를 예, 일단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MHC는 뭐냐?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는 요게 보면 클래스 1, 2, 3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클래스 1은 알파 1, 알파 2, 알파 3 도메인과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이 있는 구조. MH 클래스 2는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로 되어 있는 다이머 구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안티젠 바인딩 클래프트라는 게 다 갖고 있잖아. 여기에 펩타이드가 껴 있는 상태로 있어야 T세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H 클래스 1에 또는 2 사이에 껴 있는 펩타이드를 인식을 해요. 아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항원을 덴드리틱 셀이 캡처를 해가지고 림프절로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덴드리틱 셀이 탐식을 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도 나오고 지방도 나오고 탄수화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단백질 쪼가리인 펩타이드를 자기 몸에서 만들어오는 MHC 분자와 함께 결합시켜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거를 항원 제시, 안티젠 프레젠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안티젠 프레젠팅을 하는 세포를 안티젠 프레젠팅 셀, APC라고 얘기를 하는데 덴드리틱 셀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펩타이드, 외부에서 온 펩타이드는 MHC 분자와 함께 바깥에 제시되게 됐죠. 그러면 그거를 T세포가 TCR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APC 역할을 하는 세포들은 되게 많은데 전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프로페셔널 APC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덴드리틱 셀이 있고요. 그다음에 B세포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마크로파지도 그런 역할들을 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타 마스터셀, 베소필, 에오지노필, 심지어는 혈관 내피세포 이런 것들도 APC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B세포는 어떻게 항원 제시를 하냐면 아까 성숙됐지만 항원체를 생산하지 않는 B세포는 표면에만 이렇게 BCR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BCR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항원과 결합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인바지네이션 돼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MHC 분자와 결합시켜서 밑에 T세포에다 전달시켜 주는 그런 기능들이 발견됐어요. B세포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덴드리틱 셀도 프로페셔널 APC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 피부나 점막 이런 데 있으면서 가지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덴드라이트가 있다. 그래서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온 항원들을 캡처를 해 가지고 바깥으로 가서 림프질로 가 가지고 항원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클래시컬 덴드라이틱 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마토이드 덴드리틱 셀이라고 있는데 형질 세포 모양 수지장 세포라고 이름이 복잡한데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세포들인데 이건 또 발견됐고 그다음에 랑게란 셀이라고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것은
피부에서 발견되는 수지세포를 랑게한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지세포는 CD34 포지티브 세포부터 분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뭐 요새 이제 수지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림포이드 DC라고 하는 이런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엘로이드 계통으로 가는 세포들도 있고 좀 많은 이제 수지세포들이 이제 분화 이제 발견되고 있어요.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피부나 점막을 뚫고 들어온 세균들을 또는 바이러스나 외래 물질들을 탐식해서 분해해서 쪼가리를 낸 다음에 MHC 분자와 함께 발현을 하면서 이동을 해서 림파절로 이동을 하면 거기에 있던 T세포와 만나 가지고 T세포가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프로페셔널 APC 중에 하나가 탐식세포인 큰 포식세포 또는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마크로파지가 있는데 이거는 혈액 속의 단핵구 모노사이트가 조직에서 분화해서 탐식세포로 가는 거고요. 탐식작용을 하고 탐식을 해서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항원을 처리를 해 가지고 어 MHC 분자와 함께 T세포에다가 제시하는 항원 제시 작용도 합니다. 이게 조직에 따라서 모노사이트가 다양하게 분화되는데 조직으로 가면 히스티오사이트라고 불리고 폐로 가면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라고 불리고 또는 더스트셀, 먼지세포라고도 불리고 그다음에 간에 가면 쿠퍼셀이 되고 뇌로 가면 마이크로글리아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해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핵구 그다음에 큰 포식세포가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넘어가죠. 이 단핵구는 조직 세포에서는 큰 포식 세포로 이제 분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혈류를 뚫을 때는 모노사이트 형태로 있다가 이게 손상 있는 조직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분화돼서 마크로파지가 돼서 탐식 작용들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포식 세포는 탐식 작용을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을 처리를 한 다음에 제시하는 항원 처리를 우리가 안티젠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하고 항원을 MHC 분자와 함께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안티젠 프레젠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세포한테 전달시켜 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B세포도 그렇고 덴드라이틱 셀도 그렇고 마크로파지도 그렇고 다 항원을 처리하고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거를 뭘로 인식한다고? 뭐와 함께 발현한다고 그랬냐면 MHC와 함께 발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MHC는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단백질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의 MHC와 엄마의 MHC는 절반만 같습니다. 유채린의 얼굴을 떼다가 조혜인의 얼굴에다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유채린과 조혜인의 MHC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식을 못하는 이유는 MHC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게 이제 MHC예요. 그래서 주된 히스토컴패티빌리티 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거야. 그런데 보다 보니까 1, 2, 3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1, 2만 얘기할 건데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이고 MHC1, MHC2는 아니고 MHC1은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선 다 나옵니다. 핵이 없는 세포 있나요? 강동석? 핵이 없는 세포 있어 우리 몸에? 네, 있습니다. 뭔데? 어, 헤모글로빈? 어, 어우, 정답의 99.9%. 그러니까 성숙된 적혈구, 그죠? 성숙된 적혈구는 핵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거기서는 안 나오고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서는 MHC 클래스 1이 나와. 그리고 이거는 CD8번인 T세포한테 항원 제시하는 역할들을 해. 이거는 암, 바이러스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MHC 클래스 2는 아까 얘기했던 B세포, 그다음에 덴드라이틱 셀, 마크로파지 같은 프로페셔널 APC 표면에서만 발현이 돼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CD4 포지티브 T세포, 헬포 T세포의 항원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해요. 이것도 외우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8일은 8, 428 이렇게 외웠는데 CD4는 MHC 클래스 2, 그러니까 248이잖아. 그 다음에 CD8은 MHC 클래스 1, 8일은 8. 그래서 428, 8일은 8 해야 면역이 88.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죠? 근데 시험 때 되면 이게 힘을 발휘하거든. 헷갈리는 법이 없어. MHC 클래스 1하고 2는 생긴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면역 시간에 배웁시다. 그 다음에 항원을 인식할 때는 요 그림처럼 MHC 클래스 1은 요 클레프트사에 있는 항원을 TCR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뭐가 인식한다고? MHC 클래스 1이 발현한 항원은 CD8 포지티브 T세포가 인식을 하고 MHC 클래스 2와 함께 발현된 항원은 CD4 포지티브 T세포, 헬포 T세포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T세포가 인식을 항원과 MHC를 인식을 하면 활성화돼서 분화하게 돼요. 활성화돼서 분화될 때 이 복잡한데 다양한 서브셋으로 분화가 되는데 T세포는 우리가 마커로 뭔지 알아낸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만 갖고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그 T세포가 생산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또 막 구분해 내거든요. 그래서 뭐 TH1, TH2, TH17, T렉 이런 식으로 그 기능에 따라서 복잡하게 분화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미생물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외우기는 그래도 해보기 더 쉬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CD4 포지티브 T세포 분화된은 특히나 많이 분화를 하는데 TH1, TH2, T렉, TH1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를 해서 각각 다른 기능들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셀. 이것도 림프구의 일종인데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항원 인식을 할 때 TCR이 없어요. 이거는 패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MHC 분자가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MHC 분자를 발현하지 않는 이상한 세포 이런 것들을 잡아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암 또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죽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은 패턴 인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 나중에 배웁시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길거든.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이 NK 셀은 항체를 이용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배웁시다. 어쨌든 NK 셀은 이렇게 비특이적 선천 면역 반응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항원들을 인식해서 죽이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림프 조직 또는 면역계와 관련 있는 세포들에서 우리가 쭉 배웠어요. B 림프구가 있었죠. 체액성 면역을 담당한다고 그랬고 T 림프구가 있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CD4, CD8 T세포가 있는데 MHC 분자와 함께 발현된 펩타이드를 인식하는 세포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요 B 림프구와 T 림프구가 면역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그중에서 헬퍼 T 림프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림프구 중에서 NK 세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수지상 세포, 큰 포식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 그런 이제 세포들이 이 면역 반응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들 중에 그래뉼로사이트에 대한 것들은 아마 다른 시간에 따로 배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면역 세포의 기능 위주로 이제 중에서 림프구의 기능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요 구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면역 시간이 되면
거기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정리 잠깐 하고 끝낼까요? 점심시간이니까. 림프 조직은 림프 세포들이 모이는 조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림프계는 성그런 림프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노들처럼 결절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으로 불리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형성되고 돌아다니는 림프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림프계 속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인 림프 세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림파절로 주로 가는데, 림파절은 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중추적인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림프 조직은 크게는 뭐 면역 반응을 담당하기 조직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체액의 흐름을 관여하는 그런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림프계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B 림프구, T 림프구, NK 셀이 있고, 그다음에 덴드리틱 셀, 마크로파지 이런 항원 제시 세포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 끝이고요.